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깊이 있는 분석이 되어 있고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박재일 애널리스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중심은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화학 네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이 삼성전자는 독특하게 반도체로 분류가 안 되고 전기전자로 분류가 네네. 돼서 하여튼 그렇게 묶음이 있는데 네. 자동차 지금 타이틀 나갔고 거기에 자전거를 붙이셨어요, 지금. 네네. 네, 자전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친환경차 시대라는 것도 알겠고, 최근에 네네. ESG라는 개념도 알겠고,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에 또 그린 환경 투자, 네. 재생에너지, 이런 것도 다 알겠고, 친환경차 시대에 차량 경량화가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뭘까요? 네. 일단 친환경차 시대의 차량 경량화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비 때문에? 예,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하고 수소차 지금 보급이 확대되는 와중에 네.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가장 핵심은 고효율, 고연비입니다. 서로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현재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앞다투어서 배터리 성능도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 차량 경량화를 시키고 있음에 따라서 차량 경량화는 고효율, 고연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 따라서 친환경차 시대에 좀 더 부각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뭐랄까. 차가 가벼우면 연비가 적게 드는 게 상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볍게 움직여야 되니까. 네네. 그만큼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아는데 네. 너무 가벼우면 이게 차가 떠버리잖아요. 예, 달릴 맞습니다. 때. 네네. 일정한 그래서 무게를 갖춰야 되는데 네. 보면 전기차의 중심 설계에는 배터리를 밑에다 깔아 놓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고효율로 올리려면 배터리를 더 많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네. 무게가 올라가는 거고. 네네. 근데 또 가볍게만은 갈 수는 네. 없을 거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가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소재를 이제 경량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코프라가 만드는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 어떤 장점이 있나? 코프라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 자체가 이 네. 코프라라는 업체가 차량 경량화의 수혜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장 앱입니까? 예, 맞습니다. 코프라가? 예. 좀 생소했어요, 제가. 예. 예,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력 사업이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이고 전방 산업이 전기전자, 가구, 자동차 등으로 좀 다각화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상장 기업이네. 예, 맞습니다. 예. 업력도 꽤 오래 좀 된 것 같습니다. 사명 바꿨나요? 제가 사명을 바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코프라가 좀 생소해서. 네. 예, 맞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방 산업은 다각화가 되어 있는 와중에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자동차 비중이 약 한 8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동차 내에서도 글로벌 메이커인 국내 H사와 K사의 비중이 한 65%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G사의 비중이 한 15%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정도로 자동차의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의 주력 제품들을 보시면은 친환경차 시대에 도입이 됨에 따라서 이 전기차, 수소차 비중, 서로 지금 전기차, 수소차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차량 경량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량 경량화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에 관련된 부품들이 이제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주력 부품들이고요. 이로 인해서 차량 경량화 추세에 확대됨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프라가 맞네요. 코프라 사명 변경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몰랐을까? 네. 이게 약간 시장에서도 좀 생소한 기업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코프라로 상호 변경이니까 2005년도면 꽤 오래전이고. 네. 좋습니다. 코프라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고기능성 폴리머. 네, 그래서 동사의 기술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차량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차량이 보통 다 금속이나 철 쪽 소재를 많이 쓰는데 네. 이제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폴리머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폴리머 소재는 너무 또 가볍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금속의 장점과 폴리머의 장점을 섞어놓은 게 고기능성 폴리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머 소재가 주력이고 여기에 금속 원료를 좀 섞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상장사 피어 그룹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업체를 좀 가장 유사한 피어 그룹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비교 대상 그룹이 코롱 플라스틱.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그 폴리머 관련한 선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고분자 폴리머, 고기능성 폴리머, 네, 이런 맞습니다. 폴리머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네네. 그렇다면 이 올해 코프라는 실적이 좀 네. 기대해봐도 되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 모멘텀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 주요 고객사에서 올해부터 약간 그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하반기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동사가 이와 관련된 부품을 지금 3분기부터 납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 부품 이외에도 지금 현재 전장 쪽도 이제 전장 쪽 부품도 약간 경량화를 시도하려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장 부품 관련해서도 동사가 지금 전장 업체 향으로 테스트 중에 있고 이 상반기 내에 테스트되는 여러 개 지금 사업들이 하반기에는 좀 수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로 인해서 그 전기차하고 뭐 수소차 등 친환경차 그 보급 확대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그 1,500억 정도로 마이너스 17%를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115억 원으로 YOY 26% 성장을 하였습니다. 네. 그 코로나19에 따라서 주요 그 고객사들의 공장이 상반기에 셧다운됨에 따라서 매출액은 감소를 하였는데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된 이유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서 원가율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제품 믹스 변화에 따라서 마진율이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익단에서는 개선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외형이나 아니면은 그 이익 둘 다 성장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차 관련된 수주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어질 거고 이와 관련된 매출이 지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기존 부품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연된 그 수요들이 올해 네. 상반기부터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올해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2,050억 원으로 YOY 3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362억 원으로 YOY 한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구나. 처음에 제목이 자동차, 자전거의 새로운 모멘텀 이렇게 했는데 네네. 자동차하고 자전거 이렇게 언뜻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예. 자동차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거는 지금 네, 뭐 맞습니다. 대세를 흐를 수 없는 네, 뚜렷한.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전기차와 수소차의 핵심 과제는 경량화, 예, 맞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네네. 밑에는 못 줄이니까 네네. 위를 줄여야 되는데 위를 줄이려면 사실 무게 줄이는 거야 뭐 카본 소재,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티타늄 이런 네. 것들이 제일 가볍고 단단하지만 네.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거를 대체하는 게 이제 고분자 폴리, 이 네네. 고기능성 네, 폴리머, 맞습니다. 네. 일종의 플라스틱이지만, 예, 맞습니다. 네, 맞아. 그런 게 더 많이 쓰이는데 이 코트라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네. 실적이 좋아지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300억이에요. 네네. 그러면 대충 뭐 올해 실적 기준으로 TP는 아직 예, TP는 아직 산출을 안 하진 않고. 해봤습니다. 네. 타겟 프라이스라는 목표 가격은 아직은 없고. 네네, 맞습니다. 모양은 괜찮네. 네. 주 모양이라는 건 이제 주가를 좀 네네.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슬쩍 보니까 기술적 분석은 안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애널리스트가 기술적 분석 차트 보시죠? 이건 안 하시니까. 네네, 맞습니다. 제가 슬쩍 봤는데 차트가 괜찮아서 네. 좋습니다. 코프라. 네. 발음 잘해야겠네. 코프라를 들어봤고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자전거와 관련된 이슈인데, 그죠? 네네. 알톤 스포츠? 이거 볼까요? 예. 그 제가 자전거 관련 기업은 삼천리 자전거하고 알톤 스포츠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 두 기업을 상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자전거의 이 산업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즘 뭐 이익들이 많던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코로나 이후로 이 자전거 산업 자체가 좀 많이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예, 30% 정도 성장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를 나와서 자전거는 별 영향이 없나 보죠? 예, 그 이유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1인 운동하시던 분들이 1인 네.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그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배달 같은 그게 많아지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배달 관련해서 그 전기 자전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하이엔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시장이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입산의 그 수입이 약간 제한적임에 따라서 국내 자전거 브랜드 업체들의 반사 수혜를 좀 늘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로 좀 자전거 시장이 코로나19 이후로 호황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작년에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그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한 자전거 업체들의 그 종목 차트를 보셔도 연일 거의 네.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글로벌 자전거 업체들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이유는 자이언트 스텝이 자전거 네, 관련된 맞습니다. 기업이요? 네네. 메타버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 해외 브랜드 있습니다. 해외 아. 쪽도 이름이 같은데 해외 쪽 이름은 자전거 같은데? 브랜드.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자이언트 스텝하고는 네네. 다르구나. 예, 맞습니다. 네네, 죄송해요. 그래서 그 업체들도 지금 각 국가에서 이제 자전거 그 소비 트렌드가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고 최근에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의 주가 흐름도 좀 좋았던 이유가 이게 작년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머무르지 않고 이 수요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업체별로 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알톤 스포츠부터 먼저 가볼까요?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녹스라는 그 상장사의 자회사고요. 네. 그리고 주력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중에서 약간 전기 자전거하고 공유 자전거 쪽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자전거 수요 증가하고 공유 자전거 확대가 있는데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달 그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그 배달원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전기 자전거 시장이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장폭이 한 20% 정도로 좀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서울시 따릉이가 대표적인 좀 공유 자전거인데 그 알톤 스포츠가 작년에도 서울시 따릉이 이용 건수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370만 건으로 YOY 대비 한 20%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추세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서울시도 지금 공유자전거 도입 대수를 늘려가고 있고 네. 알톤 스포츠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독점으로 서울시에 따릉이 공유자전거를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뿐만 아니고 이제 분당, 인천 등 경기권도 공유자전거 도입을 지금 활발히 확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논의 중에 있어서 이 공유자전거 지자체 그 도입 확대에 따른 수혜를 알톤 스포츠가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톤 스포츠가 그 타 자전거 업체 대비해서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국내 자전거 업체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중국 OEM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장을 중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유 자전거를 납품을 하고 이제 향후에 AS 측면에서 상당히 좀 타 업체들 대비해서는 빠르게 좀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비딩을 했을 때 이러한 게 가점이 좀 들어가서 이제 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독점으로 받았고 네. 올해도 그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온다면은 받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 및 그 공유 자전거 그쪽 실적이 올라오면서 동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하였고 올해도 네. 그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알톤 스포츠가 매출액 582억 원으로 YOY 한 3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5억 원으로 YOY 6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익단에서 큰 폭의 개선은 그 자전거가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할인 판매가 많았습니다. 근데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전거 수요가 늘면서 기존에 할인 판매하였던 부분들을 작년 하반기부터는 정상 판매가로 돌림에 따라서 이익이 개선이 됐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마진 개선될 만한 요인은
그 자전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업체들이 판가 인상을 시작을 하였고 1월 달에 7% 정도 인상을 하였고 아마 상반기 내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SP 상승에 따른 그 이익 개선도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익이 좀 더 매출액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개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알톤 스포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삼천리 자전거를 더 지금 좀 주목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실적이 엄청 네네. 개선될 거라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예, 삼천리 자전거도 알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올해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이유는 네.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동용 시장에서 자전거 시장 점유율 90%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아동용 자전거에 있어서는 삼천리 자전거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어린이날 되고요. 다가오니까. 예. 그리고 또 아동용 이외에도 일반 레저용이나 산악, MTB 자전거도 삼천리 자전거가 지금 시장 점유율 한 60% 정도로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이나 레저용 자전거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삼천리 자전거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폭은 사실 삼천리 자전거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 1위 업체다 보니까 네.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 1위 업체가 가장 좀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톤 스포츠가 이 전기 자전거에 조금 많이 치중하다가 예,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배달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쪽으로 살아나고는 있지만 네. 초창기엔 조금 약간 삐거덕거렸던 예, 모양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천리가 그걸 굉장히 좀 많이 커버링 해가지고 실적이 엄청 좀 퀀텀 할 거라고 예.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추정하는 올해 그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413억 원으로 YOY 17% 증가하는데 영업이익 네. 같은 경우에는 215억 원으로 YOY 97% 정도 성장을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개선되는 이유는 그 앞서 알톤 스포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판가 인상과 그 정상 판매로 인한 가격 정상화로 기인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알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삼천리 자전거가 좀 더 그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이유는 이 자전거 매장을 알톤하고 삼천리를 가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전거 수요가 되게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인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언제 가도 그 모델 인기 모델이나 이런 재고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 재고도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자전거 업체들의 그 상황이 상당히 좀 좋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전거는 아무래도 계절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예, 날씨가 맞습니다. 풀리고 그러면은 수요가 또 늘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자전거 실적 계절성 같은 경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분기, 4분기가 비수기여서 안 좋고 2,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근데 네. 올해는 이게 1분기부터 좀 자전거 업체들이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수요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존 재고가 다 소진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대리점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대리점들이 선주문을 많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주문에 따라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좀 기존 과거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삼천리 자전거 실적 얘기들 많이 하시길래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다 네네. 이유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와 자전거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과 모멘텀이 좀 살펴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업들을 쭉 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박재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